안녕하세요. 마음회복TV 박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꼭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이냐, 이것이 궁금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내가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게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자,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때겠죠, 일단.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학업이나 직업 기능 수준이 저하되고 이를 회복하려는 평소의 노력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업이나 직업 기능 수준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학생의 경우에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평소에는 이제 극복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 마냥 떨어지고 심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학업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복구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라는 거죠.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이런 내가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잖아요. 요새 하도 구글링을 하면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가 할 때의 큰 판단 기준이 하나는 학생의 경우 학업이 떨어지고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직장인의 경우 직장 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약간의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의 심리적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문제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직업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문제로부터 회복된 직후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지면 상담을 끊으려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직업이나 학업에서의 재활 혹은 재기를 노리는데 예전에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코칭 같은 과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자의 심리치료와 지금의 상담이 용어를 다르게도 했습니다만은 심리치료나 상담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을 없애고 기능 수준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뭔가 기능을 더욱 증진하는 데에도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정신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피해망상에 있는 조현병 혹은 과대망상에 있는 양극성장애, 이런 장애들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급성 증상을 급격히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정신과로 가시는 것이, 혹은 이제 상담 세팅이 갖춰진 정신과를 같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피해망상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것이고, 과대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어떤 자신감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대하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그런 망상이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인 우울이나 불안, 공황 증상이 있지만 그 증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날 때에도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좋은 상담사를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조금 더 자세히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식 자격증을 적당히 잘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좋겠죠.
심리학회사나 공식 분과학회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한테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런 자격증에는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건강심리 전문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수준의 자격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자격증을 또 주는 곳이 상담학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본인이 상담 수련생이라거나 2급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그분들은 지도 감독이라는 슈퍼비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담 퀄리티를 확보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상담 비용 등 이런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피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적인 상담 장소 없이 카페 등의 장소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몇 가지 점에서 좀 이런 상담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카페가 아니라 뭐 토즈라든가 뭐 이런 그 스터디 룸이 있는 데서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한다라는 거는 상담에 대한 기본 세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담은 거르시는 게 좋고, 보통 전문적인 상담사라고 하면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그런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는 상담 성과를 올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적인 상담 장소 없이 뭐 방문 상담을 한다, 카페에서 상담을 한다, 이런 경우는 조금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 경우와 좋은 상담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음회복TV 박재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